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공덕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7살 된 딸아이를 가진 엄마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 1년 전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요. 믿었던 남편 놈이 글쎄 돈 많은 상간녀에게 가겠다며 저를 배신하며 이혼을 요구해왔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편일 줄 알았던 시어머니까지 부자 며느리를 얻고 싶다며 나중에는 제 편이 아닌 부자 상간녀의 편을 들었던 것이죠.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화가 나는지 아직도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면 그런 못된 남편과 시어머니를 하늘에서 벌을 주는 것처럼 두 사람 모두 돈 많은 부자 상간녀 덕분에 인생이 쫄딱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제대로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나중에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찾아와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데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영어학원 직장인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계발 차원에서 하나라도 더 공부를 하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학원에 다니게 된 것이죠. 남편은 그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운영하던 식당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가게가 있는 곳이 관광지역이라 해외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 기초적인 영어라도 공부해두면 외국 손님들을 맞이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해서 다니게 된 거고요. 같은 학원을 다니니 자연스레 저희는 가까워지게 되었고 남편이 먼저 저에게 대시를 해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아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전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4년이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 식당도 번창하며 나중에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 큰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회사를 관두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사이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6살이 되던 무렵 조금씩 남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식당 운영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매번 늦어지고 가정에도 점점 소홀해지더니 어느 순간 저를 걸고 넘어지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살쪘어? 무슨 하마가 따로 없네. 하긴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매일 놀고 먹으니 마음이 편해서 뒤룩뒤룩 살이 찔 수밖에 없겠지. 내가 살이 찌긴 어디가 쪘다는 거야? 우리 지원이 보면 집안 살림하느라 결혼하기 전보다 더 살이 빠졌는데 내가 자꾸 아파서 병원 가니까 병원 원장님이 무리하지 말고 좀 쉬라고 하더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아주 몸에 살이 토실토실 오른 게 살 좀 빼야겠다. 돼지가 친구라고 하겠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은 내일 아침부터 샐러드로 챙겨줄 테니까 밥 먹지 말고 그걸로 먹어. 이렇게 남편 생각해주는 마누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당신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 그런가? 그렇게 요즘 살이 많이 쪘었나? 나는 당신이 해준 밥이 더 좋긴 하지만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빼야지. 점점 남편이 하는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살쪘다는 제 말에 일도 신경 안 쓰던 사람이 요즘 제가 외모 이야기만 하면 부쩍 예민하게 구는 것이 꼭 결혼 안 한 사람이 외모에 신경 쓰는 모습 같다고나 할까요? 가정에 소홀히 하며 저한테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의 그런 행동들이 이상해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조금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뒤를 제대로 캐볼까 벼르고 있던 찰나 진짜로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죠.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일찍 퇴근해 씻으러 간 사이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뭐가 급한지
핸드폰을 잠그지 않고 화장실로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상간녀에게서 온 것이었으니까요. 마이 허니, 집에는 잘 들어간 거야? 오빠 집에서 살찐하마 닮은 와이프 보느라고 고통스럽겠다. 그래도 어쩌겠어. 그게 전부 우리가 늦게 만난 탓인걸. 그러니까 빨리 오빠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 내가 우리 허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 내일 봐.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남편 놈을 봐줄 것도 없었습니다. 저보고 하마 같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상간녀가 그대로 한 이야기를 남편이란 인간이 저에게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간녀의 문자를 확인한 순간 남편 놈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전 바로 남편 놈에게 다가가 남편 놈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이 인간이 감히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워?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너, 니랑 바람 피운 년이 나보고 하마라고 부르니까 너도 나한테 하마라고 했던 거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어디 하마한테 오늘 죽어봐라. 저는 있는 힘껏 남편 놈의 머리채를 꺼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놈은 아픈지 소리를 지르다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상태에서 재빨리 집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죠.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남편이 식당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이젠 제법 먹고 살만해지니 되돌아온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본인이 바람 피운 사실을 들켰으니 저에게 잘못했다고 나올 줄 알았어요. 주변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웠어도 가정만큼은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런 것조차 바랄 수 없을 만큼 제대로 된 인간 쓰레기였죠. 집을 나간 지 4일쯤 흘렀을 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집 근처 카페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말한 카페로 나가보니 그곳에서 저를 하마라고 부르던 저보다 몸무게가 배로 더 나갈 것 같은 여자가 남편과 함께 앉아있던 겁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여기 소개할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반가워요. 저는 앨리스라고 해요. 뭐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라 놀리지 마시고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온 몸이라서요. 당신 앨리스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여자라고. 미국으로 조기 유학 가서 대학도 거기서 나오고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사업하는 사업가라고. 자그마치 자산이 100억인 100억 부자야. 당신처럼 집에서 일하는 무식한 부엌대기랑은 천지 차이지? 우리 앨리스는 얼굴도 예뻐, 머리도 똑똑해. 게다가 돈도 많아.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아줌마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이혼하자. 내가 평생 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앨리스라고. 그쪽 말처럼 그쪽이 그만 물러나 주시죠? 제가 우리 오빠를 너무 러브해서요. 당신도 방금 들었지? 우리 앨리스는 미국 유학 다녀와서 사랑한다는 말도 영어로 러브라고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레벨 차이라는 건가? 진짜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네. 러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 말했는데 뭐가 영어를 잘하고 레벨 차이가 나? 그리고 너, 우리 남편 놈이랑 바람 피우는 상관녀. 너 저번에 보니까 문자로 나보고 하마라고 그랬냐? 너는 거울도 안 보나 봐? 내가 하마면 너는 코끼리다. 네 모습이나 보고 평가질을 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디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서 비하를 해? 그리고 누구 좋아하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나는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어디 니들 마음대로 해봐. 저기 언니, 혹시 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 많은 부자라고 하니까 나한테 돈 바라고 우리 오빠랑 이혼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금액 있으면 불러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니? 역시 언니 돈 때문이었네요. 그래서 얼마를 원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나는 많이는 안 바라고 딱 100억만 주면 되겠네. 뭐라고요? 지금 그 말은 저보고 전 재산을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너는 남의 남편이랑 바람난 주제에 당당하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이거나 처먹어! 그제야 저는 왜 다른 외도한 남편들과 다르게 저희 남편이 사과는커녕 직접 상간녀까지 데리고 나타나 당당하게 나왔는지 알게 되었죠. 상간녀가 100억을 가진 부자라는 말에 저를 배신하고 이혼해 상간녀와 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제 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 두 연놈 얼굴에 뿌려버렸죠. 그러자 남편 놈이 화나서 저를 위협하듯 벌떡 일어났고 상간녀도 저에게 달려들 기세로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그런데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서 저의 일을 지켜보고 있던 것인지 카페 젊은 사장님이며 사람들이 다가와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왜 그러세요? 혹시 저 인간들이 바람까지 피워놓고 지금 고객님을 위협하려고 하는 걸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경찰 불러드릴 테니까. 저도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바람 피워서 헤어졌는데 저런 것들은 절대 가만두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철문세댁 나도 도와줄게. 저 두 인간이 철문세댁 위협하려고 한 거 봤으니까 경찰 오면 내가 증인해줄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흉보며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남편과 상간녀는 창피했는지 바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를 보며 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능력 좋고 머리까지 좋은 여자가 굳이 왜 저희 남편 같은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 사귀냐 싶었던 거였죠. 그렇게 안 해도 상간녀 정도의 조건이면 저희 남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미호 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대놓고 자신이 100억을 가진 부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수상해 보였습니다. 어디서 들은 거지만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재산이 많은 걸 티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에 대해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 사정을 아는 친한 친구와 탐정사무소에 찾아가게 되었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 예상대로 상간녀는 100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어처구니 없던 것은 미국은커녕 해외로 여행 한번 다녀온 적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가지고 있는 사무실도 임대한 유령 사무실로 탐정님 말로는 아무래도 저희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사기를 치기 위해 접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남편 일 때문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시댁에 소홀히 한 저에게 잔뜩 화가 난 상태였죠. 게다가 평소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만 챙기기 급급하셨던 분으로 그나마 지금까지는 남편이 중간에 막아줘서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었지만 그리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너 어쩌면 이럴 수 있니? 시댁에 연락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어떻게 연락이 한 번이 없어? 꼭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일이 생기긴 뭐가 생겨? 우리 형준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너 지금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불량 며느리인 것도 모르고 우리 형준이는 그저 네가 세상 착한 며느리인 줄 알고 있겠지. 너 우리 아들 만나서 결혼한 거 복 받은 건 줄이나 알아. 돈 잘 벌어 성실해 자기 가족만 알아. 세상에 그런 남편이 또 있는 줄 알아? 내 주변에서 다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한테 자기 딸 소개해주는 건데 놓쳤다고 다들 아까워서 난리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누리고 사는 게 많은 만큼 나한테 차라라는 소리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냐? 어머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희 남편 만나서 복 받았다고요? 제가 지금 누리고 살긴 뭘 누리고 살았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상황 알면 저한테 복 받았다느니 누리고 산다느니 그런 말씀 못 하실걸요? 왜? 우리 아들이 다른 남자들처럼 바람이라도 났니? 그런 것도 아닐 텐데 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 사람 바람났어요. 저 두고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저한테 이혼해달라면서 그 여자랑 살겠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고요. 뭐야? 시오네미야, 네 말이 진짜냐? 우리 형준이가 정말로 너를 두고 바람을 피웠어? 혹시 오해한 거는 아니고? 아니요.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싶다고 상간녀까지 데리고 제 앞에 나타났는걸요. 어머니, 그러니까 다시는 제 앞에서 복 받았나느니 누리고 사느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 지금도 남편일 때문에 충분히 힘들거든요. 그렇구나. 치오네미야, 저기 내가 눈치 없이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 어쩐지 네가 연락이 없으래가 아닌데 이상하다 했어. 연병이 난 것도 아니고 그 자식이 왜 그랬대? 내가 절대로 지어내미 너 오해해서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이도 있는데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헤어지고 하면 안 된다. 형준이는 내가 어떻게든 따끔하게 혼내서 그 바람 피운 것이랑도 헤어지게 하고 집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다오. 알겠지? 그리고 애미야, 아들 자식 잘못 키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이라도 없으면 차라리 깔끔하게 헤어졌을 텐데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도 있고 하니 남편이 정말로 반성하고 돌아오면 이번 한 번만큼은 용서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그때는 제 편 같았으니 조금은 마음을 풀어볼까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사과하고 돌아오면 상간녀가 100억 부자라고 했던 것도 전부 사기인 사실을 알려주려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절 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주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을 설득해 저에게 연락을 주겠다던 시모에게서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어머니 전데요. 남편 잘 설득해 주신다고 해놓고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려요. 그러니까 저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전화하마. 우리 그때 이야기하자. 물론 큰 기대를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제 편이 되어줄 것처럼 굴더니 저를 피하는 시어머니 태도에 전 섭섭함과 함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하며 제 편이 되어줄 것처럼 굴더니 발뺌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피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와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으니까요. 영순아, 지금 큰일 났다, 큰일. 큰일이라니 무슨 큰일? 저기 긴 말 필요 없고 너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빨리 나와봐.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오늘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이라 남편이랑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왔는데 아무래도 네 시모랑 남편이랑 그 상간녀가 지금 여기서 같이 밥 먹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원래 네 남편이랑 시어머니 얼굴은 알고 있었고 우리 저번에 탐정사무소 갔을 때 네가 상간녀 사진이랑 전부 보여줬었잖아. 그때 내가 한눈에 알아봤지 뭐야. 너는 지금 이렇게나 힘든데 세 사람이 모여서 시시떡거리며 밥 처먹고 있다고. 누가 보면 원래부터 가족인 줄 알겠다. 우리 아가 하면서 네 시어머니도 난리 났다. 인간들이 어쩜 저럴 수 있니? 알겠어. 장소 알려주면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 친구가 알려준 레스토랑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고 저는 택시를 타고 친구가 말해준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 안내해준 곳으로 가니
정말로 남편과 시어머니, 상간녀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에 저는 꼭지가 돌고 말았죠. 아가, 많이 먹어라. 어쩜 먹는 것도 이렇게 복스럽게 잘 먹을까?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랑 같이 먹으니까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다르게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할까? 아유, 앨리스처럼 능력 있고 싹싹한 애가 처음부터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웬 별 볼 일 없는 것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내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아니? 그러니까 형준이 너는 하루라도 빨리 지원엠이랑 정리하고 앨리스랑 결혼하도록 해라. 그게 내 소원이다. 너희들 결혼한 거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어. 알았어, 엄마. 빨리 집사람이랑 헤어지고 우리 앨리스랑 결혼 준비 잘 해볼게. 그리고 엄마는 죽기는 왜 죽어? 나랑 앨리스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손주 낳는 것도 보고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맞아요,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 노예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저희 곁에만 있어주세요. 오빠랑 결혼하면 제가 어머니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드릴 테니까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고요.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게 정말이니? 세상에. 내가 며느리 잘 돼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도 다 살아보게 생겼네. 역시 우리 앨리스, 아니, 새며느리가 최고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최고. 저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식사하는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이 작것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아유, 조남이야. 저는 바로 세 사람이 먹던 상을 엎어버렸고 남편 놈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우, 여보, 아파. 아프다고. 이 언니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이거 당장 놓지 못하겠어요? 조남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무리 화가 났어도 무식하게 힘을 쓰다니. 말로 해라, 말로. 어머니, 그 입 닥치지 못하겠어요? 나한테는 남편 정신 차리도록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선 남편이랑 이것이랑 어떻게 같이 밥을 드시고 계세요? 어머니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자 창피했는지 남편이며 상간녀며 시모며 빨리 계산을 마치고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세 사람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다가 남편 놈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 어디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디 두고 봐. 남편이며 시어머니를 향한 배신감에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설득하겠다던 시어머니조차 상간녀가 돈 많은 부자란 말에 저를 배신한 모습은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란을 피운 레스토랑에 사과를 했고 제가 상을 엎으며 깨진 접시를 남편 카드로 전부 싹 다 긁어버렸죠.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났는지 다음날 카드값이 저 때문에 많이 나오게 생겼다고 노발대발하며 레스토랑에서 당한 일이 억울한지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답장을 해줬죠. 고소를 당해 내가 벌금을 내든 감방을 갔다 오든 상관없다고요. 우리 딸 봐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감방에 갔다 오는 동안 친정에서 돌봐주면 그만이니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야말로 요즘엔 바람 피운 놈이랑 상간녀 뉴스나 시사 프로에 제보해서 사연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남편 놈과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을 그 시사 프로에 제보해서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주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겁이 났는지 남편 놈은 저를 고소하겠다는 그 소리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다가는 장사가 안 돼 망하게 될 게 뻔하니 더는 저에게 뭐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했습니다. 이참에 남편 놈에게 이혼 소송을 하고 남편이며 상간녀 그리고 상간녀 편을 들어준 시어머니까지 전부 위자료 소송까지 해서 제대로 받아내고 갈라설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상간녀가 사기꾼인 사실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를 배신하려는 인간들에게 굳이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 후 상간녀가 사기꾼이란 사실을 알려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느끼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며 저와 제 딸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본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건지 당해봐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당한 걸 복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며 이혼을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앞 카페에서 남편과 같이 기다릴 테니 만나자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전 어머니가 말할 카페로 나가게 됩니다. 당신 그동안 잘 지냈어? 또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 닥쳐. 반갑기는 뭐가 반가워?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반갑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막아주시겠다고 하더니 저랑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남편이랑 상간이랑 결혼하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런 일 당하셨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미안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도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를 두고 한눈 팔만 하더구나. 자그마치 100억 부자라고 하지 않니?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내가 100억 부자 며느리를 놓칠 수 있겠어? 나는 너처럼 살림밖에 할 줄 모르는 능력 없는 며느리보다 돈 많은 며느리가 좋구나. 저기 그래서 말인데 그만 우리 형준이를 네가 놓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네가 아무리 미련이 많이 남았어도 싫다는 사람 붙잡아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원래 남자들 마음이 그런 거야. 그 대신 니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형준이가 너한테 준다고 한다. 100억 아파트 네 명의로 바꿔주면 너도 남는 장사지? 식당이야 장사가 잘 된다지만 너도 알다시피 확장하고 아직 대충문도 많이 남아있고 좋게 좋게 이야기할 때 잘 끝내도록 하자꾸나. 여보, 내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빌게. 제발 나랑 이혼해주라. 이혼만 해주면 당신이 말한 대로 10억짜리 우리 아파트 당신한테 다 줄게. 어?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좋아. 두 사람이 원한다면 이혼해줄게. 대신 어머니가 말씀하신 우리 사는 아파트 4명의로 해주는 건 물론이고 당신 그동안 장사하면서 나 몰래 숨겨놓은 돈 있지? 그것도 좀 나눠줘야겠어. 장사 잘 되는 그렇게 큰 식당을 운영했으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동안이야 어차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니 당신 그런 짓 해도 모르는 척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 몰래 모아둔 재산 똑같이 절반으로 나눠. 우리 딸 친권이랑 양육권도 전부 나한테 주고 그러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혼 내가 해줄 테니까. 당신 정말이야? 진짜로 그러면 나랑 이혼해주는 거야? 그렇다니까. 내가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이혼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랑 이혼하고 그 100억 부자 상간이랑 잘 살아봐.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된다고 100억 부자 마누라 얻게 생겼는데 그 정도야 껌이지. 여보,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앨리스랑 다시 시작하는데 딸린 새끼 데리고 가면 싫어할 것 같아서 지원이는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당신이 그래준다니 정말 고맙다. 그러면 지원이는 당신이 잘 봐줘? 시원햄이야. 정말 잘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마음 돌려줘서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 각자 잘 살아보자. 제가 이혼해주겠다는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정작 정말 고마워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저인데 말이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스스로 그 방법을 직접 알려주었으니까요. 상간녀가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비싼 아파트에 알아서 재산 분할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모르는 척 전부 받아내기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혼할 생각에 들떠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저 한심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10억 아파트와
숨겨놓았던 재산까지 분할받으며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모두 받기로 했고요. 아주 제대로 된 깔끔하고 시원한 이혼이었죠. 하지만 딸아이를 데리고 막상 혼자 살 생각을 하니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재산 분할받으며 받은 돈이 있으니 당분간 걱정은 없겠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뭘 해먹으며 살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이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공유하고자 유튜브에 제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며 신경을 못 쓰는 사이 제 채널의 콘텐츠 몇 개가 떡상을 하며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엄청 유명한 유튜버분들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대로 꾸준히 가준다면 직장 다니는 분들의 월급만큼은 수익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좋은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채널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 출판사에서 제가 살림하는 노하우를 주제로 한 책을 출간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집에서 살림밖에 못하는 능력 없는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부자 상간녀에게 가겠다고 배신까지 당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책까지 내는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출판사의 제의에도 전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혼녀인 제가 과연 책을 출간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전 곧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응원도 있었지만 저와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책을 출간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저에겐 기쁜 일들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의 얼굴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소리에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이며 시어머니 게다가 상간녀까지 보게 된 것이에요. 나랑 우리 엄마야 앨리스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온 거지만 여기 비싸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당신 주제에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아, 혹시 일자리 구하러 온 건가? 그런데 여기 잘 나가는 레스토랑이라 당신처럼 나이 많고 집에서 살림만 했던 아줌마는 써주지도 않을 텐데. 창피당하기 전에 그냥 가지. 그러게 말이다. 튀어내미야. 괜히 창피당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거라. 면접 봐도 보나마나 꽝일 텐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도 밥 벌어먹어 살려고 면접 보러 온 걸 텐데 불쌍하니까 그냥 면접 보게 놔두시죠. 사람이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살죠. 안 그래요, 언니? 지금 그 더러운 주둥이로 누구 보고 언니래? 그리고 누가 그래? 내가 여기 면접 보러 왔다고. 당신, 그리고 어머니 벌써 잊으셨어요? 나 4명이로 된 아파트도 있고 내가 받은 위자료면 몇 년은 펑펑 놀고 먹어도 되는 거. 그러면 당신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는 어쩐 일로 온 건데? 그때 뒤에서 저를 찾아 다가오는 사람의 목소리에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깜짝 놀라고 말았죠. 작가님 여기 계셨네요. 식사가 나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셔서 찾으러 왔어요. 아, 지금 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당신이 작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미야. 네가 글 쓰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작가라는 거냐? 제가 글 쓰는 재주는 없어도 살림 잘하고 요리 잘하는 능력은 있어서요. 그래서 살림하면서 유튜브를 운영했었는데 제가 살림이랑 요리를 워낙 잘해서 그런지 제 유튜브가 떡상했지 뭐예요? 어머니랑 남편이 무시하던 그 살림이랑 요리로요. 그래서 이번에 출판사랑 계약해서 책도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도 출판사에서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예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당신 그래서 정말 작가가 된 거야? 형준아, 유튜브라니? 요즘은
살림이랑 요리만 잘해도 책 낼 정도로 성공도 할 수 있는 거냐? 네, 어머니. 요즘에는 그런 거로도 성공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출판사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고급 레스토랑까지 와서 밥 사주는 것을 보면 그러면 전 이만 바빠서 가볼 테니 100억 부자 예비 며느리랑 안녕히 가세요. 저 앨리스인지 몸가는 여자애 정말 100억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앨리스가 100억 부자인 줄 모르겠다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혹시 사기일지도 모르니 진짜로 100억 부자인지 잘 확인해보고 결혼하라고. 뭐든지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니까. 전 그렇게 말하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제가 잘 되는 것 같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약올라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유, 아이고, 아우, 내 배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냐? 아이고, 내 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괜찮은 거야? 아, 근데 왜 나도 조금씩 배가 아픈 거 같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빠 괜찮은 거야? 혹시 먹은 음식이 잘못된 건가? 갑자기 둘 다 왜 그러는 거야? 그때는 제대로 사이다 한 사발을 마신 기분이었죠. 그래서 전 시원한 사이다 한 사발을 마신 김에 좀 더 시원해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놈과 이혼도 했겠다. 이제는 정말로 상간녀의 정체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알려주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자신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려줄 때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남편과 시모가 저를 불러냈던 카페로 이번에는 제가 두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당신 엄마랑 나는 왜 보자고 한 거야? 혹시 당신 아직 나한테 미련 남아서 부른 거야? 이제 작가도 되고 잘 나가는 유튜버도 된 것 같으니 내 마음 좀 돌려볼까 해서 부른 거냐고. 그런데 일을 어쩌나? 당신이 아무리 그래봤자 어디 100억 부자만 하겠어? 나한테는 우리 앨리스밖에 없다고. 그러게 말이다. 치어네미야, 네가 아무리 잘 나가봤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니? 서로 끝난 마당에 우리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자. 이미 식장도 다 잡아놨고 곧 우리 아들이랑 앨리스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니까 너도 미련 버리고 포기하는 게 좋겠구나. 오늘도 예정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거니까 오늘 이후 다시는 보는 일도 없었으면 한다. 아, 이번에 들은 농담 중에 제일 재밌는 농담이네요. 제가 뭐가 아쉽다고 저런 인간이랑 재결합을 해요. 당신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참 꿈도 야무지시네. 그게 아니면 당신 오늘 엄마랑 나 왜 보자고 한 건데? 괜히 내가 거절하니까 쪽팔려서 그런 거지? 쪽팔리긴 뭐가 쪽팔려. 오늘 내가 보자고 한 건 나야말로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이랑 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부른 거야. 모르는 사실이냐니. 그게 도대체 뭔데? 당신이랑 결혼한다는 그 여자애 100억 부자 아니라고. 알아보니 미국 유학은커녕 해외여행도 다녀온 적 없더라. 당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내가 우리 앨리스가 보여준 미국 유학 때 찍은 졸업사진이랑 운영하는 사무실도 다녀왔었다고. 시원애미, 너 아무리 네 남편이 재혼해서 질투나도 그렇지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니? 이제 보니 아주 못 쓰겠구나. 그렇게 의심이 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전화를 해보든지요. 내가 이미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야기해주는 거니까. 저의 말에 남편은 다급히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무슨 일인지 남편의 연락에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초조해진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어떻게 된 거지? 앨리스가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안 받는다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랑 잘 통하지 않았어? 그러지 말고 어디 다시 한번 해봐. 어쩌면 지금 일하느라 바빠서 못 받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상간녀는 계속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로부터 남편에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멍청한 인간아, 잘 있어라. 나는 네가 준 돈으로 우리 사랑하는 진짜 허니와 지금 해외로 떠난다. 비행기 바로 타기 전에 너한테 문자 보내는 거니 네가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번호로 다시는 전화 받는 일은 없을 거고. 네가 준 돈 고맙게 잘 쓸게. 덕분에 내 평생 살면서 보지도 못했던 돈도 다 만져보고 너무 좋네. 그러게,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너처럼 바람 피우고 조강지쳐 버린 놈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란다. 나한테 사기당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조강지쳐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라.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랄게. 아, 그리고 너도 어차피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것 같아서 말하는데 나 100억 부자도 아니고 미국은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다? 그리고 내 본명은 앨리스가 아니고 박길자다. 이 멍청한 놈아. 저의 말대로 남편의 상간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미국에서 찍었다던 졸업사진도 위조로 만들었던 것이고 사무실도 가짜였죠. 게다가 제가 상간녀가 사기꾼이란 사실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알려준 순간 상간녀는 자신의 진짜 연인과 함께 이미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공항까지 가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엄마, 어쩌면 좋아. 앨리스가 정말로 사기꾼이었나 봐. 지금 내 돈 가지고 해외로 튄다고 문자 왔어. 앨리스가 이번에 크게 사업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랑 가게 담보까지 잡혀서 돈 빌려줬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엄마도 앨리스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준다는 말에 엄마 집까지 담보 잡혀서 앨리스한테 빌려줬잖아. 우리 어떡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앨리스한테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다는 소리냐? 이걸 어쩌면 좋아? 상간녀가 사기꾼에다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슬금슬금 저의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엄마는 집까지 날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 전부 이미 대출까지 껴있는 식당을 다시 대출까지 받아서 앨리스한테 빌려줬는데 앞으로 나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러게, 내가 저번에 만났을 때 당신 상간녀 사기꾼 아니냐고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맞냐고 물어봤었지? 그때 확인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내 말 무시했던 건 바로 당신이야. 지원애미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것이 그런 사기꾼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떼어내고 형준이 네 옆에 붙어있게 했을 텐데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구나.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 두 사람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겠니?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됐고 이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 아이까지 있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정 그도 안 되면 너한테 줬던 10억 아파트라도 돌려주면 안 될까? 그래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사실 당신한테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 딸 많이 보고 싶었다고. 그게 아니면 나 다시 장사라도 할 수 있게 엄마 말대로 10억 아파트라도 돌려주라. 당신은 그거 말고도 내가 재산 분할하면서 준 돈도 있고 요즘 유튜버로 잘 나가잖아. 그 아파트 주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헛소리야. 그리고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당신 식당 혼자 노력해서 잘 된 거야? 식당 잘 되게 음식 아이디랑 매장 꾸미는 것까지 전부 내가 도와줬었지? 그런데 당신은 혼자 잘해서 성공한 줄 알고 나 집에서 살림한다고 무시했었어. 당신한테 받은 아파트랑 돈 그거 그동안 당신 믿고 내 인생 바치며 살아온 내 인생을 배신당한 거에 대한 보상금이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어머니, 가정은 무슨 가정이요? 어머니랑 남편이 앨리스인지 뭔지 아는 애가 돈 많은 부자란 소리에 저 배신했을 때 저희 가정은 이미 끝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야, 이럴 순 없어. 내가 잘 나가는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그 사기꾼한테 속아 우리 아들 이혼까지 시키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다니. 이럴 수는.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시어머니는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졸도를 하시더니 개거품까지 무셨습니다. 남편은 놀라 어머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고요. 저는 119 구급차를 불러준 후 카페를 나왔어요. 그 소식을 들어보니 남편은 결국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식당이 전부 날라갔고 시어머니도 결국 아파트를 팔아 은행 대출금을 갚고 집에서 나와야 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식당이 잘 되는 걸 보고 일부러 사기를 치기 위해 상간녀가 접근을 했던 것이더라고요. 매일 손님인 척 찾아가 남편을 꼬셨던 것이죠. 그 꼬임에 넘어간 덕에 남편은 홀라당 당하고 말았고요. 그 결과 남편과 시어머니, 현재 두 사람은 고시원을 얻어 각자 따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남편은 아직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예전부터 알던 식당에서 둘이 같이 그릇 닦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돌리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대차게 저한테 쫓겨나고 말았죠.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제가 두 사람에게 소금을 뿌려버렸거든요. 그게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저의 말에 겁을 먹었는지 다시는 찾아오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을 알고 있는 지인의 말로는 저와 이혼 후 매일 후회 속에 산다고 하네요. 그래봤자 너무 늦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저는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신분이 밝혀지면 안 돼서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운영하는 유튜브도 계속 잘 성장하고 있고 출간했던 책도 나름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곁에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셨고요. 앞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제 딸 예쁘게 키우며 미래의 꿈을 향해 조금씩 나가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 후회하기 전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옆에 있을 때 잘하자고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